자, 여러분. 오랫동안 세계 경제의 왕으로 군림해온 킹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달러의 왕자가 흔들리는 바로 지금, 이 거대한 변화가 우리 한국 증시, 코스피에 과연 어떤 의미일지 그 기회와 위험의 실타래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. 이게 그냥 시장이 좀 변덕을 부리는 거,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. 세계 최고의 금융기관들이 입을 모아서 경고하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이라는 거죠. 바로 이 전환점 속에 앞으로 시장의 지도를 읽을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요. 먼저 킹달러 시대가 왜 끝나가는지,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신흥국으로 흘러 들어가는지 따라가 볼 겁니다. 그 다음엔 왜 유독 코스피에겐 이게 특별한 기회인지, 또 그 동전의 양면처럼 숨어있는 리스크는 뭔지 분석하고요.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투자자를 위한 최종 전략까지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. 자,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? 수십 년간 이렇게나 굳건했던 달러의 왕좌가 도대체 왜 흔들리기 시작한 걸까요? 보세요. JP 모건 스탠리.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세계 금융의 거물들이죠. 이 둘이 똑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2026년까지 얼마나 떨어질 거냐, 그 구체적인 숫자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달러는 약해진다는 이 큰 흐름에 대해서는 강력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바로 그 점입니다. 그리고 그 원인을 한번 들여다보면요. 이게 단순히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고 금리가 내려가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. GDP의 7%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나 점점 더 강해지는 보호무역주의 같은, 그러니까 미국의 근본적인 체력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달러의 가치를 구조적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거죠. 좋습니다. 달러가 약해진다. 오케이. 여기까지는 알겠어요. 그런데 말이죠. 이 현상이 왜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자본의 대이동을 만들어내는 걸까요? 그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시죠. 100%. 잠시만요. 이 숫자를 한번 음미해 보시죠. 과거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던 11번의 시기 동안 신흥국 증시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전부 올랐습니다. 이건 우연이 아니라 거의 금융시장의 중력법칙에 가깝다고 봐야겠죠. 그 원리는 바로 이 3단계 연쇄 반응이 있습니다. 첫째, 안전자산인 달러를 팔고 신흥국 같은 위험자산을 사려는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고요. 둘째, 달러로 빚을 진 신흥국들의 부채 부담이 확 가벼워집니다. 여기에 마지막으로 달러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까지 오르니까요.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신흥경제 전체에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는 겁니다. 자, 이제 돈이 신흥시장으로 몰려온다는 건 알겠습니다. 그런데 그 수많은 신흥국 중에서도 왜 유독 한국의 코스피가 이 흐름의 최대 수혜자로 주목받고 있는 걸까요? 핵심은 바로 코스피가 가진 아주 독특한 체질에 있습니다.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외국인 자본이 쥐고 있다 보니까 마치 거대한 배가 조류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듯이 글로벌 자금의 썰물과 밀물에 그 운명이 크게 좌우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. 와, 이 그래프가 과거의 기록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. 지난 약달러 시기에 미국 S&P 500이 거의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코스피는 무려 200% 넘게 폭등했습니다. 이건 단순한 격차가 아니죠. 약달러라는 바람이 코스피의 돛을 얼마나 강력하게 채워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언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. 와, 그럼 이번에도 대박이겠네? 라고 생각하기 쉽죠.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? 과연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? 과거의 패턴은 강력한 힌트가 될 수는 있지만 이번엔 게임의 판이 좀 달라졌습니다. 예전과 달리 해외로 나가는 우리 기관 투자자들도 많아졌고 또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새로운 정책 변수도 등장했죠. 그러니까 더 이상 외국인이 사면 오른다는 단순한 공식을 넘어서 환율, 펀더멘탈, 정책이라는 다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시점이라는 겁니다. 이렇게 복잡해졌다는 건 이 현상이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는 아니라는 뜻이겠죠. 약달러라는 동전의 양면처럼 시장 안에서는 누군가 웃고 누군가 우는 뚜렷한 명암이 갈리게 됩니다. 이 표를 보시면 그 명암이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. 원화가 강해지면, 즉 환율이 떨어지면요. 원자재나 기름을 수입하는 항공, 또 달러 빚 부담이 줄어드는 금융 같은 업종은 웃게 되죠. 하지만 달러로 물건을 팔아야 하는 반도체나
자동차 같은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힘들어지는 겁니다. 이 상반된 효과를 이해하는 게 전략의 첫걸음입니다. 하지만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입니다. 리스크 사다리의 첫 번째 칸, 바로 정책 리스크입니다. 달러 약세 때문에 미국의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지면 미국이 관세 폭탄이나 환율 조작국 지정 같은 카드를 꺼내들 수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환율로 얻었던 이익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위협의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. 훨씬 더 무서운 시나리오인데요. 만약에 달러가 약해지는 이유가 건강한 회복 신호가 아니라 그냥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, 즉 경착륙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등이라면 어떨까요?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. 이건 글로벌 시장 전체가 같이 추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과거의 망령입니다. 단기 차익만 노리는 한머니가 신흥시장에 미친 듯이 몰려와서 자산 거품을 잔뜩 만들어 놓고 어느 순간 썰물처럼 싹 빠져나가면서 한 국가의 경제를 무너뜨렸던 97년 외환위기. 그 뼈아픈 교훈으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. 자, 거대한 기회와 세 가지 치명적인 리스크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. 머리가 좀 복잡하시죠? 그럼 도대체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교하게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.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 수출주에서 내수수혜주 쪽으로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기회를 잡되 미국의 경제 데이터나 정책 변화 같은 변수를 끊임없이 살피면서 리스크에 대비하는 거죠. 유연하고 장기적인 관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. 결국 오늘의 모든 분석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. 킹달러 시대가 끝나면서 찾아온 이 거대한 파도는 분명한 기회입니다. 하지만 그 밑에는 과거 위기라는 거친 역류 또한 존재하죠. 과연 우리 시장은 이 역류에 휩쓸리지 않고 거대한 파도 위에 올라탈 수 있을까요? 그 답은 앞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을 겁니다.